양념펀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 고민은 근무 시간이 지나서 청소를 하는 것도 초과 근무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8시가 제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꼭 사장님은 8시에 카페 마감을 하면서 같이 청소하자고 하세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같이 하는데 청소하는 걸 좀 도와주라고 하셔서 흔쾌히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장님은 일이 있고 약속이 있으시다면서 저한테 청소를 맡겨놓고 가버리세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매장을 다 청소 정리했습니다. 이게 둘이 하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데 혼자 하게 되니 20-30분이 걸리더라고요. 사장님이 약속이 있거나 바쁜 날은 점점 늘어나고요. 업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청소를 하려니까 솔직히 짜증도 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이것도 업무 범위로 들어가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제 시간 빼고 약속 조금 늦추면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사장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당하게 일하는 대가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카페에서 일한 시간도 있고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읽는 내내 이 사연자의 그 모습이 혼자서 그 대걸레를 밀고 있을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 사연 들으셨는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일단 저는 되게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청소도 당연히 업무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너무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못하게끔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사이 틀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전 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욕을 한다고요? 당당한 네. 요구를 사장님과 면담 신청을 해서 당당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건 노무사님의 전문 아닐까요? 전문이긴 한데요. 그쵸. 제가 이걸 전문적인 이야기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 말고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시키는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네, 맞아요. 주말에 집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보면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 오늘 위험한 말은 많이 하시는데요? 사모님 보시는 거 괜찮나요? 아닌가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면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임금을 안 받습니다만 그런 일이 직장에서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럼 당연히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방법론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날 카톡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증거라고 해야 되나? 하면 뭐 하고요? 그냥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감정이 덜 상해요. 그런데 그거를 근로자분이 이제 속으로 삭히다가 나중에 뭐 노동청을 가시게 되겠죠. 신고를 하게 되면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불구대천에 올 수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당돌한 친구네 정도까지만 하지 다 지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네. 저는 그때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받는 게 서로 감정이 덜 상하고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사장님이 정말 모르실까? 네. 왜냐면은 사장님이 이 일을 시켰고 이제 적어도 30분은 머물 거 아니에요. 그 카페 안에서.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일을 했다는 걸 정말 모르실까 생각이 들면서 모른 척 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MZ세대와 관련된 이 사연들 보면서 느끼는 건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과 배경이 많이 달라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는 걸 떠올려 보면 그때 시급 4,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예전 생각을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단순히 사장님이 뭐 천성이 약해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안 주는 거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양양 펀치님이 스스로 넘어야 될 마음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꺼내는 마음의 허들. 네, 우리 미정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읽어도 얄미워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요? 네. 표현이 살짝 해가지고 네. 떠넘기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양양펀치 이분은 또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인관계를 생각해서 네.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네. 그걸 묻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정석대로 한다라면 상담에서는 낮은 날법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전달법. 네. 아, 네. 일본으로는 먼저 사장님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들, 사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정말 흔쾌하게 10분, 15분 정도는 했었다. 근데 이게 자주 벌어지니까 왜 나 혼자 일을 하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장님만 나갔었을 때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사장님이 저에게 30분 정도 청소 시간을 맡긴다면 거기에 대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8시가 퇴근이면 7시 30분부터 청소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네. 사장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제일 처음에 네. 생각대로 10분이나 15분 정도는 흔쾌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네. 이야기를 하면 먼저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대안까지 제시하면 너무 완벽한 딱 3단 문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이어도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많이 안 상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아님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사연을 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저희 팀 동료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첫 번째는 흔쾌히 10분, 15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배려심도 있고 착한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일한 시간도 있고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렇게 밉고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8시 반부터 갑자기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8시에는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빠져나간다면 거짓말인 걸 눈치챌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도 좀 사이가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상황이라면은 거짓말을 하고 8시 땡 치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익스큐즈 뭐 그쵸. 이런 그런 이제- 느낌. 이제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장님 리액션이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흔쾌히 받아주실 수도 있고 한데 제 스타일이라면은 그런 리스크보다는 안전하게 거짓말을 하고 8시에 도망가겠다. 너무 이렇게 과장된 거짓말은 안 되고 약간 학원 네, 정도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든지 학원? 네. 뭐 저녁마다 뭐 누굴 만나야 된다든지 뭐 애인이 생겼다든지 그 중에 학원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네. 같으면 그렇게 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이거를 네. 공유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방법 제일 좋을까? 네. 이제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네, 가벼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걸 하나의 연습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회생활 하면 이런 일 비일비재할 거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사실 아르바이트가 뭐 직장만큼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하나의 연습 기회로 삼아보고 그걸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 섞지 않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사회 경험으로 백신처럼, 네, 마치 백신처럼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양양펀치님께 또 시원한 또 해장의 한마디, 또 마음의 위로가 될 한마디, 네, 이런 것들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마디씩 부탁드려볼게요. 우리 종아님부터? 네. 질문이 이제 끝이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시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영님? 처음에 얘기했을 때랑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달라졌는데 그 이분도 이제 거절하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이제 나 전달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절하고 시급을 챙겨받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연습해봐라. 네, 좋습니다. 우리 명호님도 한마디 해주실 거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싫은 소리는 누구나 하기 어려워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승범 선생님?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용적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미친 있습니다. 네, 자막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미정쌤.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고 어디 다른 데에 가면 근로계약서를 꼭 쓰셔라. 당당하게 자기 주장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챙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